4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3교시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료가 이제 요 자료를 근거로 이제 1단계에서는 GPU 중심이고 2단계에서는 ASIC, 3단계에서는 드디어 이제 뉴로모픽 이게 이제 로 발전할 것이다. 지능형 반도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이제 가트너에서 만든 그림인데요. 이제 이 그림이 상당히 많은 시각적인 어떠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볼 때 좀 참조를 해서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할 때 표현할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일단 요거를 좀 보면 x축은 이제 시간이죠, 시간. 18년에 20년, 그다음 22년, 24년. y축을 보면 아래 거 y축을 보면 디플로이먼트 볼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판매량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뭐 수요량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세 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웨이브가 2018년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그 위에 있는 그림의 X좌표는 데이터 센터와 엣지, 그 다음에 Y좌표는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데이터 센터는 중앙 집중형의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엣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단말기 쪽에 이제 가장 가까운 처리 기반의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2018년, 19년, 20년 시점에서는 요 왼쪽에 있는 건데요. 이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그러니까 Y축의 학습과 추론을 하는 반도체로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왼쪽에 있는 거 보면 이제 CPU는 이제 학습이라기보단 추론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이제 뭐 반도체고, GPU가 학습과 추론, 주로 이제 학습을 많이 하는 뭐 이렇게 동그라미로 좀 표현을 했고, 그게 데이터 센터에서 쓰이는 거고, 엣지에서는 이제 아직 트레이닝 쪽은 없고요. 그 위에 보면 학습 쪽에 보면 GPU나 ASSP, 이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AP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여기도 이제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스탠다드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런 지능형 반도체가 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이제 AG의 초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FPGA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드에 프로그래머블한 게이트 어레이로 이 두 가지가 데이터 센터와 엣지에 쓰이는 거고, 요게 추론용으로 반도체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1단계 물결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2018년, 2012년, 20년, 22년 전에 최곡선을 그리다가 이제 하향세로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밑에 있는 그림은 수요가. 그다음에 두 번째 흐름은 이제 요 에이직죠. 에이직은 이제 2020년에 어떤 1단계보다 수요가 적다가 얘가 점점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는 형태. 2022년부터 다시 요 뉴로메트모픽이 또 올라가면서 이제 요 밑에 있는 그림과 위에 있는 그림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 단계 물결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래 그림은 어떤 포물선 이렇게 산처럼 생긴 거 있죠. 그래서 첫 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단계에서는 AG이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수요가 많아질 건데, 요거의 역할은 뭐냐 하면 주로 데이터 센터와 엣지에서 다 쓰이는데, 데이터 센터에서는 트레인과 인퍼런스용으로 쓰이고 엣지에서는 인퍼런스용으로 쓰인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FPGA는 이제 데이터 센터와 엣지에 다 쓰이고 인퍼런스용으로 쓰인다. 그렇죠? CPU의 역할은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 한정적으로 인퍼런스용으로만 쓰이는 거죠. 그렇죠? 이 크기도 중요합니다. AG기의 크기가 크다라는 얘기는 CPU보다 수요가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 이제 GPU가 드디어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GPU 역할을 AG기 담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FPGA는 여전히 똑같은 이전에 1단계의 퍼스트 웨이브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 AG기라는 게 새로 생기는데 그놈이 엣지 기반의 인퍼런스 디바이스에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엣지 기반의 컴퓨팅 산업이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들을 많이 분석하는 반도체가 AG 형태로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걸 뭐 하느냐?
추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추론 알고리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뉴로모픽이라는 게 거의 이제 그 데이터 센터와 엣지와 트레이닝과 인퍼런스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드디어 3단계로 지능형 반도체 산업이 다른 산업에 그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 그러면서 CPU라든지 ASIC라든지 GPU, ASSP, FPGA 산업이 축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뉴로모픽이 궁극적으로 3단계에서 데이터 센터와 엣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는데, 그놈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론하는 알고리즘용으로 많이 쓰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을 그 표현하는 방법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게끔 잘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고, 요 XY 좌표가 아래 거 말고 위에 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와 엣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앙 집중형 데이터 센터. 엣지는 여러분들 사용자 측에 밀접해 있는 디바이스에 접속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학습용으로만 가지고 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트레이닝이고, 그걸 가지고 뭔가 추론한다. 그죠? 이제 그런 거는 좀 다른 역할을 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추론한다는 건 바로 그 의사결정을 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상당히 많은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복잡한 그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어떤 트레이닝 온리보다 더 많은 성능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GPU와 FPGA와 ASIC 형태. 그렇죠? 그래서 2단계 세컨드 웨이브 때 ASIC이, 1단계 GPU.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ASIC과 FPGA, 3단계 이제 그 뉴로매픽 산업이 이제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GPU 같은 거는 병렬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알파고로 생각하시면 되고, CPU보다 당연히 빠르고, 엔비디사에서 쿠다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어요. 이게 책에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쿠다라는 알고리즘이. 나중에 한번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GPU라는 프로세싱 유닛이 지금 그 개발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또 개발 방법이에요. 엔비디사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에도 또 개발을 해서 쓰고 있고요. 단점은 그 나머지 두 개보다 전력을 그 전력적인 효율 면에서,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86 시스템, 기존 그 CPU의 86 계열, 그렇죠? 뭐 286, 386, 뭐 옛날 컴퓨터에다가 추가할 때 확장성과 호환성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였죠.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부터 그 ASIC이나 FPGA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ASIC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FPGA가 장점으로, 병목 현상 이런 게 그 데이터 버스의 병목 현상이 좀 적고, 회로 재구성이 가능해요. 필드 프로그래머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A라는 기능을 하다가 B라는 기능을 설정해서 하기가 유연한 겁니다. FPGA는. ASIC은 그렇지 않죠. ASIC은 한번 설정이 되면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FPGA는 ASIC보다 속도가 느린 반면에, 속도가 느리죠. CPU나 GPU 같은 거에 대비해서 프로그래밍을 좀 할 줄 아는 기능을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필드 프로그래밍업을 하기 때문에, GPU는 원래 세트로 달려서 나오는 거라서 프로그래밍 할 건 없지만, FPGA부터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ASIC은 그 GPU나 FPGA보다 속도가 빠르고 전력을 적게 써요. 그래서 이제 2단계부터 활성화될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또 개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얘는 이제 FPGA보다 어떤 특정한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이거 바꾸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응용 분야가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게 세 가지의 지능형 반도체 시스템의 장단점입니다. 이 장단점을 생각하면 왜 우리가 세컨 웨이브부터 그 GPU가 ASIC이나 FPGA로 넘어가는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인텔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요 뉴로모픽 3단계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것들인데요. 그 인텔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금 그 뉴로모픽 지능형 반도체 그 칩이에요. 이거 2017년에 개발한 로이히라는 시스템 그 반도체인데요. 이 안에 이제 13만 개의 뉴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의 뉴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보통 사람은 2의 10승 이상의 뉴런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작지만 어쨌든 뉴런이 그렇게 있고 그 뉴런 사이에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 시냅스라고 그래요. 시냅스, 신경 조직에서 신경 바이올로지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게 뉴런, 시냅스.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동일한 공간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크기가 작다는 얘기죠. 뉴런 크기도 작고 시냅스 크기도 작고 더 많은 성능을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도로 좀 얘기하면 14나노메타. 그렇죠? 1나노메타는 10억분의 1메타예요. 진짜 작은 거죠. 거의 눈에 안 보이는. 10억분의 14나노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뉴로모픽 반도체를 이용해서 그 사용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인텔에서 이제 개발된 로이고, 이제 오른쪽은 구글에서 보면, 그죠? 그 지금 이제 구글이 완전히 이제 탈바꿈하고 있죠. 그죠? 다양한 산업에 이제 그 뛰어들고 있는데, 특히 요즘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제 그 구현한 프로세서 반도체를 지금 병렬로 프로세서 반도체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파고를 만들 때 GPU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너럴 퍼포즈 GPU라고 해서 GPGPU를 벡터와 행렬 연산을 이제 특화한 TPU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 아까 GPU가 1920개, 뭐 그 2000개 이상의 CPU, 그다음에 이제 요 CPU에 몇 개를 더 합쳐서 또 하나의 TPU로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그 텐서라는 용어를 써서 새로운 프로세싱 유닛을 이제 그 사용해서 그 CPU가 아니라 TPU, GPU가 아니라 TPU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일은 CPU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TPU 이제 2.0 이제 2017년에 개발을 했고 그래서 자꾸 이제 크기가 작아지고 있죠. 얘 성능은 45테라바이트가 아니라 테라플롭스. 어떤 오퍼레이션을 플롭스라고 그러는데 그 여러 개 이제 그 연산을 묶어서 하는데 어쨌든 45테라플롭스까지 성능을 내는 TPU 칩 4개를 탑재한 클라우드 TPU 중앙처리 중앙센터형을 개발을 했고 이걸 이제 64개의 또 엣지랑 연결해서 한 시스템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계속 이제 요 TPU 계열의 그 처리 장치를 반도체로 개발하고 있는 산업에까지 지금 확장 영역을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저기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하이프 사이클. 어떤 산업이라든지 뭐 이것도 반도체 뭐 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이라든지 서비스가 항상 이렇게 성장의 시기를 거쳐서 퇴화가 되고 안정 상태에 가는 형태를 가트너에서 이런 S자 모양, 누운 S자라고 그러죠. 하이프라는 언덕 사이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노베이션이 이제 트리거가 됐죠. 뉴로모픽은 현재 요 단계고 뉴로모픽 반도체가 에이직은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최고치로. 그래서 그 에이직 산업이 이제 그 왼쪽에 두 번째고 그다음에 FPGA 산업은 이제 하향세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보면 그다음에 GPU는 이미 요 성장을 거쳐서 지금 안정화 상태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단계로 진입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어. 세컨 웨이브가 벌써 이제 오고 있어요. 에이직이 뜨고 있으니까 GPU는 이제 안정화 산업을 가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떤 거는 이제 요 밑으로 그냥 가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보통의 요 반도체 산업은 보통 이렇게 하이프 사이클 형태로 구성을 하면서 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회사라든지 개인들은 항상 요거를 가지고 포지셔닝을 보는 거죠. 현재 위치가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게 어떤 거랑 경쟁을 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뛰어들어야지 무작정 뛰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설비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셋업하게 되면 그 설비비가
하기 때문에 그 설비비를 빼고 그 다음에 뭐 고정 비용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요 새로운 어떤 지능형 반도체 산업도 삼성전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겠죠. 어떤 쪽에 새로운 먹거리로 들어가야 되느냐. 뭐 여기서 보면 당연히 뉴로모픽이 되겠죠. 뉴로모픽 산업을 시작을 해야 성장기 때 많은 수요를 가지고 서로가 나눠 먹을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그런 걸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GPU로 이제 시작하겠다. 이거는 좀 그렇죠. 이미 안정화된 산업이니까. 그것보다 좀 시장의 수요가 많은 ASIC이나 뭐 그래도 FPGA를 뭐 끼어들겠다. 이거는 조금 좀 위험할 수가 있죠. ASIC이나 뉴로모픽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회사를 차리겠다 그러면 뉴로모픽이나 ASIC 산업 또는 뭐 반도체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ASIC이나 뉴로모픽을 빨리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시사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뉴모로픽 우리가 인공지능망 구조. 우리가 지금 컴퓨터 구조에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뭐 우리가 배웠죠, 요거는. 그러니까 현재는 모든 이제 컴퓨터들이 CPU와 DRAM 메모리 버스를 가지고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스템 버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무한정의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선의 전기선의 개수 가지고 어쨌든 그 처리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돼요. 병목 현상이 그 CPU나 메모리의 성능을 못 따라가죠. 그래서 이 병목 현상이 항상 버스에서 발생을 합니다. 버스가 가득 차면 지나가 버리듯이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요 단점을 해결한 게 요 뉴모로픽 반도체예요. 그래서 그 병목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요 계층적으로 뉴런, 시냅스 통신 구조를 가지고 그 버스 구조의 병목 현상이 안 생기게끔 반도체 구조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그 뉴모로픽 반도체가 전기도 적게 쓰게 하면서 속도를 빨리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기존 반도체는 요 왼쪽 위에 있는 뭐 D램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거, 뭐 셀이라는 구조로 이제 비트를 저장을 하고 연산하고 밴드위드스 우리 설명을 했죠. 상호 연결할 때 CPU와 저장 장치 사이에 몇 밴드위드스냐, 몇 메가 bps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연결. 근데 이제 뉴모로픽 반도체에서는 이제 뉴런이 몇 개냐, 시냅스가 몇 개냐, 뭐 이거 가지고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복잡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뇌 구조를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뉴런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냅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달하고자 하는 통신 기능이 원활하고 또 그 병목 현상이 발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존 반도체는 저장과 연산 기능을 주로 이제 하지만 뉴모로픽은 이미지와 소리를 느끼고 패턴 인식하는 것까지 거의 이제 인공지능에서 어떤 이미지를 보고 요거는 뭐 고양이야, 뭐 요거는 코끼리야 스스로 알아내는 거죠. 뭘 가지고? 기존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귀납적 방법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을 인식을 해요. 아 얘는 어떠한 패턴일 거야 라고 해서 추론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알고리즘도 동작하고 하는 게 뉴모로픽 반도체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기존 반도체는 그 각각의 반도체가 정해진 기능만 수행을 하죠. D램이면 D램, S램이면 S램, 레지스터면 레지스터, 랜드 플래시면 랜드 플래시. 그렇죠? 뉴모로픽으로 가면 저장과 연산을 함께 처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스템 반도체, 새로운 먹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어떤 그 D램의 저장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저장도 하면서 연산도 하고 연산도 하면서 학습도 하고 학습도 하면서 추론도 하고 의사결정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게 뉴모로픽 반도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죠? 또 데이터 처리 방식은 이제 뭐 하나의 버스를 보면 하나씩 하는 거고 버스가 여러 개 있어도 병렬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버스. 그 다음에 이제 뉴모로픽은 뉴런과 시냅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입출력을 동시에 처리해요. 하나의 버스 가지고도. 그래서 그 병렬 구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존 반도체보다 상당히 어떤 성능이라든지 집적도가 높아지게 되는 그런 게 미래에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형성되려고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뉴모로픽 반도체, 또 지능형 반도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해외로 이제 지금 이제 아직 상용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대학이나 아니면 시험적으로
그 플랫폼만 이제 갖추고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 이제 상용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능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텔사에서 만든 로이도 2017년에 요것도 성능을 비교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키스트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맨 오른쪽 열에 있는 게 사람의 뇌 구조예요. 바이올로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뉴런은 10의 10승, 어마하죠. 10의 12승.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이제 그 뉴런 구조가 또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얘 10의 12승계를 만족하는 그 뉴머로픽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왼쪽과 쭉 보면 그쵸? 10의 10승까지도 지금 하는 게 없죠. 가장 큰 게 그 이제 10의 7승? 10의 7승.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만든 거죠. 2 곱하기 10의 7승계의 뉴런. 사람의 그 뇌구조를 따라오는 반도체 구조는 아직까지도 요연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냅스라고 하는 거 신경들 간의 통신 구조를 이제 만드는 반도체인데요. 구조 안에 기능은. 이것도 이제 사람 뇌에는 10의 14등, 2 곱하기 10의 14등계인데 얘보다 큰 게 지금 없죠. 그쵸. 가장 큰 게 10의 10승. 그쵸? 역시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만든 거네요. 그쵸? 가장 최근에 만든 그 2017년에 로이히도 10의 7승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죠? 10의 8승 정도 되겠네요. 13 곱하기 10의 7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우리나라의 수준은 보면 2021년에 10의 6승계의 뉴런 2021년에 2 곱하기 10의 8승계의 신업자리 의 지능형 반도체 소위 뉴로모픽 반도체를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고 에너지 소비량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사람의 뇌는 이제 뭐 단위 센티미터 제곱당 1cm 가로 1cm 세로 1cm당 10의 밀리와트 에너지를 쓴다고 이제 돼 있네요. 바이올로지 측면에서 얘보다는 다 크겠죠. 전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즉, 맨체스터 대학에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군요. 많이 쓰니까 많이 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이제 56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조를 보면 나노미터, 이게 직접 돌아 그랬죠? 1나노미터, 10억분의 1메타. 이것도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사람은 이제 워낙에 이거는 이제 그 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게 현재 로이게 가장 작네요. 14나노미터. 그죠? 두 번째로 작은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BM에서 만든 게 2014년에 28나노미터. 집적도. 1나노미터 하나의 셀의 비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맨체스터 대학에 있는 게 130나노미터. 그 다음에 2009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든 게 180나노미터. 되겠습니다. 뭐 요거의 데이터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능형 반도체 산업이 지금 이제 2018년 전후로 지금 시장이 형성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PGA 산업이 사양기에 들어들게 되면 이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ASIC과 요 뉴로모픽 반도체가 또 개발이 되고 삼성에서도 개발 시제품이 나오고 할 텐데 그걸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5월 11일 날 중간고사 그 에드모드의 그 중간고사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좀 이제 이해를 하시고 1교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주의사항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서 시험 준비에 만반에 그 준비할 수 있도록 특히 아직까지도 에드모드에 회원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 감옥 코드 입력 안 한 사람 당일날 들어오면 시험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 시작 전에 지금 요 수업 끝나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에드모드에 감옥 코드를 입력하셔서 그 QCP-XZB를 입력하셔서 반드시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6주차 이후의 강의 자료와 중간고사 공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중간고사 때 모쪼록 그 얼굴을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